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예우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은 일정 비율을 보훈 대상자로 채용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의무 조항만 있지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허울뿐인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에서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해 보훈 대상자가 된 유모 씨. 생계를 위해 보훈처에 취업 지원을 신청했지만 채용이 되는 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취업이 된 유 씨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한 명 뽑았는데 6명인가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면접을 보려 하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률에서는 자치단체나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을 보훈 대상자로 의무 채용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지자체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8곳의 시군 가운데 의무 채용 비율인 15%를 지킨 곳은 단 7곳. 심지어 한 명도 뽑지 않은 지자체가 4곳이나 됐습니다. 보훈처에서 먼저 지자체에 채용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등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마저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상황. 허울뿐인 지원에 보훈 대상자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가정폭력 범죄가 생기면 생각보다 가해 처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법원이 이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초기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김계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부산의 한 40대 남성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달간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몰래 집에 들어가 다시 행패를 부리다 곧바로 구치소에 유치됐습니다. 또 다른 가정폭력 가해자인 한 60대 남성도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괴롭혀 구치소 신세가 됐습니다. 접근 금지, 주거지 퇴거 명령 등은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임시 조치인데 이를 어기면 검찰, 경찰을 거치지 않고 즉각 수감됩니다. 임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은 이처럼 법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 조기에 강하게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 처벌까지는 몇 달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가정 내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유치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임시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일반 예방 효과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산 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내려지는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는 평균 400건 안팎. 사후 처벌보다 적극적인 예방을 내건 부산 가정법원의 변화가 가정폭력 피해를 줄이는 효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창원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제조업 12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3분기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7.2로 지난 분기 전망치 103.8보다 36.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기준 100을 크게 밑돌아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분기 실적 지수는 1분기보다 10.6포인트 하락한 61.6으로 나타나 올해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 악화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별도 협의체가 가동됩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최근 고위급 회의를 열어 김해공항 주변의 소음 대책과 김해공항에서 대구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 등 김해공항 확장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공항 후속 대책을 위한 협의체의 정확한 성격과 구체적인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때문에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국세 정세에 따라 금값의 변동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한국거래소의 금값이 1g당 59,91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국제 금시장에서도 브렉시트 이후 1온스당 금값이 9%나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29일부터 기관들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 공급자 제도가 도입돼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증권회사가 유동성 공급자로서 매수 매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주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국제 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이 금값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과 EU의 협상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순조로우면 금값도 안정세로 접어들지만 갈등이 심하거나 스코틀랜드 독립 움직임까지 불거진다면 10%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중국 경기도 금값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위안화가 가치가 좀 떨어진다면 중국인으로 봐서는 자국 화폐 기준으로 금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또 추가해서 매수하겠느냐. 또 금 시세는 주식 못지않은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분할 매수와 매도가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오늘은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에서 열린 광역 긴급구조대 훈련과 초중학교 학생들의 홍수 대피 훈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입니다. 높이 12m 건물을 구조대가 로프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로프로 지상에 내려온 대원이 밧줄을 들것에 묶은 뒤 위층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부상자를 구조하는 훈련입니다. 대원들은 의견을 교환해가며 구조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폭우나 지진 등 대규모 재해가 일어났을 때 구조 활동을 하는 경찰 광역 긴급 구조대 훈련입니다. 今から大雨、長雨等ありまして大規模な災害が起こる可能性が十分ありますので、1秒1分でも早く現場に行く、そして、少しでも早く救助を行うということを心が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광역 긴급 구조대는 11명으로 여성 기동대원 2명이 있고 지난 4월 구마모토 지진과 2014년 히로시마 재해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이와쿠니시 니시키강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훈련 상황이 발령됐습니다. 학생들의 피난을 유도하는 교내 방송이 나가고 아이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모자를 쓰고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홍수 대피 장소는 학교에서 1km 떨어진 언덕입니다. 아이들은 경사진 곳이나 계단이 나오면 서로 도와가며 서둘러 언덕을 올랐습니다. 대피훈련은 미카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열려 이 학교 학생 20명이 참가했습니다. ちょっと大変だったけど、なんかもし逃げるんだったらまあこういうこともし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分かりました。1年生とかをなんか先にどうぞみたいな感じで、自分たちはなんか後で逃げる。 니시키강은 11년 전 태풍으로 범람했고 당시 초등학교는 1m 50cm 정도 물에 잠겼습니다. KBS 뉴스 시민부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모습이고요.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와 비교하면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지난 주말만큼 덥진 않겠지만 대신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 20에서 최고 10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이번 주의 경우 목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곤 모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종일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24도를 가리키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엔 밀양 28도, 창원과 거제 27도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진주가 2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산청 28도, 함양과 합천 29도 안팎으로 불쾌지수는 높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함안 승마장의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견학과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당나귀 마차 체험 코스를 운영합니다. 의령군은 오는 15일까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금 110억 원을 지원받을 농업인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고성군이 마흔면 초선마을의 담장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싶은 동네라는 주제로 벽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동경찰서는 섬지역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112 신고 출동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환경부로부터 2차례나 반려처분을 받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두 번째 사업 변경안이 첫 번째보다 노선이 배 이상 늘어난 데다 특별 보전 지역으로 통과해 환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남 구례와 전북 남원 등 호남 지역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익성에도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사업장에서 대기로 배출한 화학물질 가운데 경남의 비중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원이 지난 2014년 전국 3,500여 개 사업장에 발암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경남의 배출량은 8,813톤으로 전체 16.2%를 차지해 경기도의 21.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화학물질 안전원은 또 벤젠 등 발암 화학물질 12종의 2014년 배출량이 1,064톤으로 전년 942톤에 비해 12.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경남의 안전사고 위험지역 215곳이 특별 관리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리가 필요한 188곳에는 2명 1개조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합니다. 또 수심이 깊고 급류 등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 27곳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14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담관리제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